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VM웨어 NX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오버뷰 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NSX는 이 SDDC 환경에서도 SDN 쪽을 다루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SDDC에서 SDN이 가져가는 기능과 그때 이제 NSX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NSX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DDC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 내용은 아마 그 VM웨어의 세미나에서 많이 보셨던 아마 그림이실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SDDC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뭘까요?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의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가시면 굉장히 큰 전산실에 서버들과 네트워크들과 스토리지들이 구성되어진 걸 아마 TV 화면이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기존에 그렇게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진 데이터 센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해 놓은 개념을 우리가 이제 SD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이 보셨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서버 가상화로 부르는 그 X86 하드웨어들을 이제 가상화해 놓은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들도 이제 SDS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SDDC를 가져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로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공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SDDC 환경을 가져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드웨어의 종속성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이제 극복해 보자라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바라봤을 때 클라우드의 민첩성과 신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을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가져갔을 때 어떤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제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위치와 상관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의 종속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특정 벤더에 특정 장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사항들이 이제 모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VM웨어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SDDC라는 큰 그림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SDDC를 가져간다라는 건 이제 추상화라는 겁니다. 저희가 SDDC를 가져가면 실제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구성되어진 하드웨어가 어떤 제품이 어떤 하드웨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서버들이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실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버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서비스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스토리지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따르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추상화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SDDC를 가져갔을 때 또 하나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가시면 자, 이렇게 모든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를 추상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베네핏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슬라이드고요. 빠르게 우리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민첩성 있게 신속성 있게 여러분들의 서비스들을 구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SDDC를 가져감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베네핏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비용적인 면이 굉장히 저렴해진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어떤 하드웨어 종속성을 가져가시면 서버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 들어갈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적인 툴들 아니면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툴들이 벤더별로 다 제각각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SDDC로 가져가시면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오버헤드들도 많이 줄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르는 비용적인 면도 굉장히 베네핏이라고 저희가 SDDC 쪽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트렌드가 모든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상화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네트워크도 가상화하자라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실제 이게 SDN이라는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 하드웨어 벤더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다양한 SDN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VMware가 제공하는 SDN 솔루션을 우리는 이제 NSX라고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큰 그림 안에 여러 가지 NSX의 구성 요소들이라든가 NSX가 제공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X는 네트워크의 가상화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트워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래전부터 저희는 네트워크를 써왔습니다.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떤 하드웨어 박스들이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네트워크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축되어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LAN 또는 WAN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언더레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떠올릴 거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럼 이제 네트워크 장비 필요 없나요?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가 다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우리가 성능적으로 갔을 때는 이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네트워크가 NSX를 통해서 제공할 네트워크의 가상화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것과 컨트롤 플레인이 분리가 되어진다는 게 이 네트워크 가상화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큰 하드웨어 박스들을 물리적인 케이블로 연결했다. 자,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플레인 네트워크이다라고 부릅니다. 실제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네트워크인 거죠. 자, 데이터가 어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연결할 장비만 있다고 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건 아니겠죠. 뭔가 A에서 B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어부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스위칭과 라우팅이 되겠죠. 그죠? 누군가는 그 하드웨어 박스에서 스위칭이라는 작업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 하드웨어 박스에서 라우팅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물론 네트워크의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스위칭과 또는 라우팅과 이런 그 외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박스 단에서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 박스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플레인의 역할도 하면서, 이때 데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작업들로 같은 박스에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그 당시 네트워크에는 누가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바로 서버라는 물리적인 장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서버들에게 네트워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라는 걸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만 해도 이 서버랐던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서버였습니다. 이 서버라는 게 실제 하나의 데이터 통신의 노드, 단말이 됐었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한 서버는 하나의 서버가 아니죠. 그죠? 이미 서버 가상화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마도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가 하나의 노드가 아닌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가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트워크는 그 물리적인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셔야 되냐면, 그 물리적인 노드의 서버 네트워크가 아닌 그 물리적인 노드 위에 있는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했던 내용이 이 네트워크의 가상화예요. 네트워크의 가상화에서는 물리적인 노드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무물리적인 노드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에게도 다양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물리적인 노드가 아닌 그 물리적인 노드 위에 있는 가상 머신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동성이 보장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노드라면, 물리적인 서버라면 어느 한 데이터 센터에 어느 한 물리적인 렉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치가 바뀌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서버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잦고, 그 이동성을 실제 네트워크단에서도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리적인 종속성이 아닌, 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종속성이 아닌 버추얼 머신을 위한 이동 가능한 어떤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이 네트워크도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VM까지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가 된 게 이제 VM웨어가 제공하는 NSX의 네트워크 가상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NSX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흔히 다루셨던 분들은 스위치 장비는 스위치만 하는데요. 라우터 장비는 라우팅만 하고, 방화벽 장비는 방화벽의 기능만 제공을 하는데, 이 NSX라는 거는 하나 갖다 놨더니 스위칭도 하고 라우팅도 하고 VPN도 있고 다양한 방화벽 서비스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하나의 장비 안에 다 들어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NSX는 소프트웨어죠. 우리가 SDN이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하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NSX는 박스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공이 되어지는 피처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NSX가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스위칭 기능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네트워크의 기본은 L2의 스위칭이죠. 자, 그럼 스위칭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일단 스위칭 얘기를 들어가시면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정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에서 서로 간의 프레임을 전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스위칭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NSX는 스위칭, 즉 L2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L2가 아닌 우리는 VM들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즉 하나의 L2 도메인이라는 건 실제 물리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하는 VM들인데 걔네들의 물리적인 위치가 서로 다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인 위치가 서로 다른 VM들도 필요에 따라서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의 L2 도메인으로 묶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래서 NSX가 제공하는 건 그냥 단순한 L2 스위칭이 아닌 로지컬 스위칭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 의미는 실제 같은 L2 도메인으로 묶지만 그 VM들이 서로 다른 L3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걔네들의 목적상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필요하다면, 연결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의 L2 도메인으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NSX가 제공하는 로지컬 스위칭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 로지컬 스위칭 기능은 VM웨어의 기술은 아니고요. 이제 현재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VLAN이 아닌 VXLAN이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이 VXLAN이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2 over L3 실제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있더라도 같은 L2 도메인으로 묶어줄 수 있는 로지컬 스위칭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게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이 NSX의 기능이 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VM들 또는 꼭 NSX가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해서 VM들에게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인 머신에게도 똑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들에게 하나의 L2 도메인들을 묶어서 이제 LAN이라는 네트워크들을 만드셨다면, 이제 LAN 같은 L2 도메인에서만 통신을 하는 건 아니겠죠. 서로 다른 L2 도메인 환경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패킷을 주고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패킷들을 전송하는 거 우리가 이제 라우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SX는 서로 다른 L2 도메인 간에도 라우팅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 라우팅 기능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인 라우터와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하나의 NSX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로지컬 라우터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의 기능도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구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NSX는 Distributed Logical Router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성능 면에서 더 나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네트워크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스위칭되고 라우팅되면 실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데이터가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어요. 자,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의 네트워크 기능만 쓸 거냐? 쓰셔도 되고요.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의 네트워크에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의 서비스라고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이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A에서 B로는 가기는 가는데 모든 서비스의 프로토콜이 다 가지는 말고 특정 포트의 트래픽은 가고 특정 포트는 가지 마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걸러주는 거. A에서 B로 가기는 가는데 또는 A가 트래픽을 받기는 받는데 나는 어떤 것만 받을 거야. 뭔가 걸러주는 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파이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SX는 VM의 버추얼 인터페이스 차원까지의 파이어 기능을 제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 기능도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라면 이제 로드 밸런서의 기능과 VPN 기능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면 이제 NSX를 통해서 여러 개, 뭐 꼭 하나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만들어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로드 밸런서의 기능이나 VPN 기능들, 버추얼 머신, 피지컬 머신 다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NSX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NSX가 제공하는 이 주요 기능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죠. 어떤 API가 필요하실 겁니다. NSX를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NSX는 RESTful API라는 표준 API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VMware가 제공하는 이제 API는 이제 기본적으로 vCenter라는 관리 서버에 NSX를 플러그인하여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vCenter에 접속하여 NSX를 관리를 하는 건 이제 기본 API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API 말고 이제 자체적으로 SDK 툴 같은 걸 이용하셔서 개발하셔서 관리하실 수도 있는 API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NSX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의문은 그러면 우리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는 여러 벤더들의 다양한 솔루션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냐라는 거죠. NSX가 기본 네트워크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해주는 종합선물 세트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의 여러 벤더들을 보시면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로 트렌드나 이런 회사들에서 본다면 어떤 방화벽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체크와 같은 어떤 특화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 NSX면 이제 이런 거 이제 못 쓰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NSX에서 이런 기능은 괜찮은데 이 기능에 조금 더 인한스 되어진 기능들을 쓸 수가 없나요? 조금 더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할 수는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NSX는 NSX 단독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에코 파트너 시스템들과의 인터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파트너 에코시스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NSX가 제공하지 못하는 조금 더 특화된 서비스들을 다양한 에코 파트너들과 연동하셔서 제공하실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NSX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챕터는 SDDC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방금 보셨던 부분은 그 SDDC 환경에서도 이제 네트워크의 가상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NSX 쪽이었고요. NSX가 네트워크와 이제 보안 쪽을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방금 보셨던 NSX의 주요 기능에 보시면 파이어리나 이제 그 외에 에코 파트너 시스템과의 협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보안도 우리가 NSX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슬라이드는 VM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NSX 말고도요. 실제 서버 가상화를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전 vSphere를 통해서 여러 가지 X86 하드웨어들을 가상화하실 수 있겠고요. 버추얼센이나 아니면 버추얼 볼륨 또는 SRM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SDN 쪽을 이제 구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모든 구성 요소, 즉 서버, 네트워크 또는 스토리지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했다. 자, 그 개념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VMware는 전체 리소스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들만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면 되느냐? 그럼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자, 관리 포인트 쪽을 좀 보시면요. 이쪽에 매니지먼트와 오토메이션 쪽이 있습니다. 일단 관리 쪽을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일단 vCenter 서버라는 VMware의 관리 서버에다 플러그인 돼서 관리가 되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vCenter 서버는 일단은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관리하는 구성 요소고요. vCenter 서버를 통해서 관리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오퍼레이션 정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vRealize 오퍼레이션 스위트 제품들이 있겠고요. 비용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이제 vRealize 비즈니스 프로덕트 쪽에서 담당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프로덕트인 이제 vRealize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다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다루는 부분은 이제 SDDC에서도 이 버추얼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미 NSX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셨어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다루는 네트워크는 그냥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버추얼 네트워크이다라고 일단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조금 구분되는 네트워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서버들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서버 환경이 일단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가 되어진 환경들이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물리적인 노드가 아닌 그 가상화되어진 환경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가상 머신들이 실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서버들이 되시는 거고요. 그 서버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했던 네트워크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이 버추얼 네트워크, 이제 버추얼 스위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공했던 말 그대로 L2의 스위칭 개념밖에는 이제 확장이 안 됐던 거고, NSX를 이 하이퍼바이저의 서버 가상화 위에 올리시면 이제 L2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진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까지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확장되어진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위에서 보신 다음에 L2, 그 확장된 L2, 즉 그냥 단순한 브로드캐스트 VLAN 기반의 이제 L2 네트워크가 아닌 VXLAN 기반의 L2 오버 L3 네트워크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 L3부터 L7까지의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NSX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버추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가상화, 우리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그림은 프로토콜 쪽 내용이에요. 조금은 네트워크 쪽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VLAN이라는 용어하고요, VXLAN이라는 용어를 일단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로지컬 스위칭은 단순한 L2의 VLAN 네트워크가 아닌 L2 오버 L3입니다. 그 로지컬 스위칭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NSX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NSX를 쓰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 하이퍼바이저로 가상화되어진 서버 가상화 후의 VM들은 도대체 무슨 네트워크에 연결되느냐? 걔네들은 V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위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V스위치도 버추얼하게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 V스위치가 제공했던 버추얼 네트워크와 NSX를 통해서 제공하는 VXLAN의 로지컬 스위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밑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이 피지컬 인프라예요. 언더레이 네트워크입니다. 자, 언더레이 네트워크에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스위치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 물리적인 언더레이 네트워크의 종속성이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게 실제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의 목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버 가상화에서 제공했던 이 V스위치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 즉, VM들은 각각의 버추얼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되 그 버추얼 네트워크의 단위는 바로 VLAN이라는 프로토콜로 묶여진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인 겁니다.
해서 하나의 서버 박스 위에 만들어진 VM들이더라도 걔네들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달리 두고 싶다면, 즉 L2 네트워크를 나눠주고 싶다면 우리는 VLA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눠 가지실 수 있는데, 이 VLAN 개념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VLAN 개념을 그대로 종속받아 가져간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50, 60, 70이라는 VLAN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에도 50, 60, 70 네트워크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70 VLAN 네트워크 없는 환경에서 70번 VLAN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VM을 연결해 놓으셨다면 이 VM은 실제 외부 네트워크와의 네트워크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데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여러분들의 VM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느냐? VLAN이라는 프로토콜로 L2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VXLAN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L2 도메인을 구성을 하시면 이 VXLAN에 연결되어진 VM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은 여러분들의 VM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M의 네트워크를 만들든 아니면 VM의 네트워크 이동을 하든 물리적인 네트워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상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저희가 NSX를 통해서 구성한 VLAN 네트워크가 아닌 VXLAN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제거하자라는 건 그 위에 올라가는 VM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실 때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장비가 뭔지, 걔네들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건지 전혀 물리적인 네트워크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IP 대역대가 몇 번인지, VLAN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VM들을 위한 버추얼 네트워크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뭘까요? 예전에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선 실제 우리 서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비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L2 스위치 장비라면 어느 특정 벤더의 스위치가 필요했을 수도 있었고,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어떤 특정 벤더의 라우터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제 라우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SDN이라는 환경으로 넘어가면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바라는 건 빠른 전송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데이터의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의 역할을 모두 담당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기대하는 건 너희들은 그냥 데이터만 빨리 전송만 해줘. 나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로 전송할지에 대한 모든 제어 정보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박스가 아닌 NSX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전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원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벤더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제품이 아닌 빠른 전송만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커넥티비티는 일단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커넥티비티가 있으셔야 되고 그 피지컬 커넥티비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조금 빠르게 안정성 있게 제공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하나 더 요구를 해야 된다면 하나 더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MTU 사이즈인데요. MTU는 실제 전송되어진 프레임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 저희가 NSX를 도입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걷어내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쓰기는 쓰시는데 하나만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존의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가 MTU 사이즈가 1600바이트 이상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요거는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져갈 네트워크는 VLAN을 통한 L2 도메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VXLAN을 통한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VM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VM들이 발생되어진 트래픽이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에는 VXLAN의 프로토콜의 헤더라는 것들이 씌워져서 추가적인 프레임에 추가되어진 프레임이 정보가 들어가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VXLAN 프로토콜 헤더가 차지하는 사이즈만큼을 조금 더 더해서 1600바이트 이상이 전송될 수 있는 네트워크인지만 확인을 해주신다면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특별한 어떤 서비스 없이도 모든 필요한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제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면
자, 여기 이제 큰 서버 박스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 서버 박스에는 vSphere가 끌려는 EXI 호스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자, 이 EXI 호스트들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즉 언더레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서로 연결이 되어진 거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버추얼 머신들이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이 버추얼 머신들은 실제 같은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고 다른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같은 L2 도메인일 수도 있겠고 서로 다른 L2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VM들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VM들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서비스는 NSX를 통해서 다양한 L2 도메인이나 L3 라우팅 또는 그 외에 필요한 VPN이나 로드 밸런서와 같은 또는 파이어월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여기 밑에 피지컬 네트워크 있네요. 그죠? 더 이상 우리 피지컬 네트워크에서 스위칭 안 한대요. 라우팅 안 한대요. 파이어링 안 한답니다. 그럼 VM들과 VM들을 난 같은 L2로 묶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같은 호스트 박스에 있다고 걔네들은 같은 네트워크인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해서 걔네들은 같은 네트워크인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VM들이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걔네들을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묶으셔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VM과 VM을 하나의 L2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야겠죠. 자, 이때 우리는 로지컬 스위치라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VM들을 하나의 L2 도메인으로 묶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L2 도메인들 간에 우리 라우팅 필요해 그러면 로지컬 라우터를 통해서 로지컬 인터페이스들 간에 라우팅 작업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진 VM들이 필요한 파이어링 정책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VM의 Vnik 차원까지 다양한 파이어의 정책들을 적용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NAT라든가 VPN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그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림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SDN을 가져갔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존은 이미 버전 4를 쓰고 있지만 많은 이제 네트워크 버전 4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이제 V6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버전 4인데요. 아니에요. 우린 버전 6 네트워크 만들고 싶은데요. 하나의 호스트 박스 위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VM들이더라도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버전 4 네트워크이더라도 VM들 간에는 V6 네트워크들을, VM들 간의 V4 네트워크들을 여러 가지 혼합해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SDDC에서 SDN에 NSX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의 베네핏들을 우리가 가져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셨고요. 앞부분에서 NSX의 여러 가지 기능들,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각각의 기능들을 어떤 구성 요소들이 제공을 하는지, 그럼 NSX만 깔면 모든 기능들은 그냥 다 제공을 하는지, 또 그건 아니겠죠. 실제 이제 저희가 NSX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시려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 간에 이제 다양한 인터랙션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 그림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우리가 이제 NSX를 충분히 어디 가셔서 임플리멘팅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요. NSX SDN 솔루션입니다. SDN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피지컬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물리적인 네트워크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어느 벤더인지 무슨 기능을 제공하는지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피지컬 커넥티비티만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 피지컬 네트워크로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네트워크는 누구를 위한 네트워크냐면 피지컬 머신이 아닌 버추얼 머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자, 버추얼 머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호스트상에 위치하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플레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실제 VM이 연결되어진 호스트를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데이터들이 전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설치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 호스트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L2 스위칭, 필요에 따라서 L3 라우팅 또는 그 외의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구성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각각을 실제 제어하는 제어 파트를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이겠죠. 자, 이 컨트롤 플레인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NSX의 가장 키워드는 이 두 가지 파트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플레인의 각 구성 요소들이 실제 NSX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관리자는 여러분들의 SDN 환경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관리적인 부분이 매니지먼트 플레인입니다. 자, 최종 목표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NSX를 한번 정리를 해보셨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플레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자, 이 컨트롤 플레인을 보시면 중간에 NSX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얘가 컨트롤러입니다. NSX의 모든 서비스들을 관장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이 NSX 컨트롤러이고요. 따라서 하나가 죽으면 현재 여러분들의 NSX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컨트롤러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 여러 개의 NSX 컨트롤러들의 그룹을 NSX 컨트롤러 클러스터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로드 밸런싱과 또는 어벨러비리티를 위해서 우리는 컨트롤러를 여러 개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NSX 컨트롤러가 있겠고요. 자, 이 NSX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기능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L2 로지컬 스위칭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L2 로지컬 스위칭 기능을 담당을 하고 이제 그 외에 옆에서 보시는 이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와 실제 데이터 플레인 간에 이제 메시지를 서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이제 중간에 이제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보는 구성 요소는 스위칭을 NSX 컨트롤러가 한다면 이제 도메인들 간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들 간의 라우팅이 필요하죠. 그 라우팅을 담당하는 컨트롤러가 라우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컨트롤러가 라우팅을 위한, 라우팅을 실제 하는 건 아니고요. 라우팅을 하기 위한 컨트롤 정보를 만듭니다. 그럼 라우터 컨트롤링 정보는 뭘까요? 라우팅 테이블이죠. 그래서 라우터 컨트롤러 VM은 실제 라우팅에 필요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애고요. 자, 이 두 가지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NSX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건 얘네들은 VM들이거든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진 VM들입니다. 그러면 얘가 스위칭하고 얘가 라우팅해? 그러면 호스트에 있는 VM들이 라우터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스위치까지 컨트롤러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구분을 하고 VM들 간의 트래픽은 그냥 데이터 플레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호스트도 스위칭에 필요한 정보들, 라우팅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유저 월드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유저 월드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호스트가 실제 L2 스위칭을 하기 위한 정보들, L3 라우팅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제 호스트 단들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에 보시면요, VXLAN 모듈,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라우터 모듈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에 대한 정보들, 라우팅에 대한 정보들을 컨트롤러를 통해서 수집받아서 실제 데이터 플레인 단에서 필요한 스위칭이나 라우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이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이어는 정책이죠. 어떤 트래픽은 퍼밋하시고 어떤 트래픽은 디나이 하세요와 같은 펄릿인데요. 이 정책들은 실제 VM들의 VNI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호스트에 있는 이 파이어 모듈로 실제 각각의 VM들의 파이어월이 정책이 적용이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NSX의 컴포넌트인데요.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건 뭐냐면 저희가 NSX를 통해서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본 프리리퀴스트 선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걔가 뭐냐 하면 V 스위치인데요. 일단 VM들은 V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V 스위치가 표준 스위치가 있고 분산 스위치가 있는데 현재 NSX는 이제 분산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 VM들에게만 이제 VXLAN이라는 L2 로지컬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SX를 통해서 로지컬 스위칭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분산 스위치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분산 스위치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위에 NSX 모듈들을 설치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진 게 이제 NSX겠고요. 자, 이 NSX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구성하고 관리하시려면 일단 다양한 관리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NSX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느냐? NSX 매니저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겠고요. 이 NSX 매니저가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이를 관장하는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그럼 우리는 NSX 매니저에 접속을 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NSX 매니저에 또 로그인을 해야 될까요? VMware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NSX 매니저를 단독으로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VMware의 전체 인프라를 관리하는 vCenter 서버라는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이 vCenter 서버에 NSX 매니저가 플러그인이 돼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NSX 매니저에 별도로 로그인하실 필요 없이 vCenter 서버의 로그인을 통해서 NSX 매니저의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들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깐 여기 보시면 메시지 버스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도 또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데몬 프로세스고요. 얘는 실제 파이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얘는 왜 컨트롤 플랜에 없이 매니저먼트 플레인과 데이터 플랜에 있을까요? 이 파이어의 정책은 실제 저희가 NSX 매니저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프로토콜과 액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파이어 기능은 실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 플레인의 호스트 쪽으로 바로 내려서 호스트에 있는 VM의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시지 버스 에이전트라는 얘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NSX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의 정책들이 만들어지셨다면 그 정책을 메시지 버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 플랜에 있는 각 호스트의 파이어 모듈 쪽으로 내려주게 되면 실제 호스트는 VM들의 VNIC에 원하는 파이어의 정책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NSX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SDN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컨트롤 플레인 쪽이 뭐로 정의가 되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되어 있다. 즉, 컨트롤러들과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들이 모두 VM이라는 형태로 배포가 되어지고 구성 관리가 되어진다는 게 이제 SDN의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별도의 컴포넌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NSX 엣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컨트롤러 플레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플레인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이 NSX 엣지라는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L3부터, 즉 라우팅부터 L7까지의 파이어 기능들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L3라면 라우팅,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가 라우팅 했었는데요. 예, NSX는 라우팅을 하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고요. 하나는 NSX 엣지입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는 컨트롤 플랜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받는 부분이 데이터 플랜의 디스트리뷰티드 로지컬 라우터입니다.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보면 많은 VM들이 있죠. 실제 VM들과 VM들 간의 스위칭이 되고 VM들과 VM들 간의 라우팅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VM들과 VM들 간의 라우팅이 되어지실 때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경유를 하지만 우리 데이터 센터 내를 벗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런 트래픽을 우리가 트래픽의 패턴으로 보신다면 이스트, 웨스트 간의 트래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VM들과 VM들 간의 트래픽. 반면에 외부와 내부 간의 트래픽을 우리가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실 때에는요, 이스트, 웨스트 간의 트래픽인지 아니면 노스, 사우스 간의 트래픽인지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VM과 VM들 간의 트래픽이라면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서 실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말고 그냥 어디서 호스트에서 바로 라우팅해. 그게 바로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라우터입니다. 로지컬 라우터 컨트롤러가 필요한 라우팅 정보들을 만들었다면 그 정보들을 호스트의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라우터 모듈로 내려서 실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VM들 간의 라우팅은 데이터 플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거죠. 반면에 VM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VM이 외부와 통신할 때 필요한 트래픽 패턴을 우리가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라고 불렀죠. 자, 이때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경유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엣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NSX 엣지라는 애고요. 이 NSX 엣지라는 구성 요소도 VM이라는 형태로 배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NSX 엣지는 그림상에 보시면 컨트롤 플랜이 아니라 데이터 플랜이 있죠. 얘는 실제 데이터가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노스와 사우스 간에 VM이 트래픽을 전송할 때는 NSX를 경유해서 L3 라우팅이 되던가 아니면 VPN 서비스를 받던가 NAT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와 내부 간의 통신을 연결을 시켜주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NSX 엣지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NSX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NSX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 일단 저희가 또 그림으로 보셔야지 좀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제 밑에 있는 이게 박스가 이제 호스트가 되겠고요.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고요. 데이터 플레인에 뭐 스위치도 있겠고 라우터도 있으실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부임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부임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같은 L2에 있는지 다른 뭐 L3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걔네들을 같은 L2 도메인으로 묶고 싶어요. 하나의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하나의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VM들을 연결하시고요. 하나의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에 VM들이 사용할 서브넷 할당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를 우리는 VX LAN 네트워크이다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는 VM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죠. 터널에 대한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들만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조금 더 물리적인 종속성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NX의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뭐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종속성이 없다. 즉 더 이상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위치에서는 여러분들 VM에 대한 맥 어드레스 러닝을 하셔야 된다라든가 VLAN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종속성 없이 여러분들의 VM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또 하나 우리가 보신다면 이제 VXLAN과 VLAN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겠고요. 뭐 VLAN은 기본적으로 12비트의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4,000개 정도의 네트워크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보통 기업 네트워크라면 4,000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모델은 클라우드죠. 실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많은 고객에 대해서 많은 서브넷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VLAN이 제공하는 실제 4,000개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부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VXLAN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더라도 좀 더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로지컬 스위치 네트워크의 장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로지컬 라우팅의 그림입니다. 2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VM들을 연결하셨고요. 위치와 상관없습니다. 같은 호스트 박스에 있든 다른 호스트 박스에 있든 서로 다른 VXLAN에 필요하시다면 라우팅을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처럼 이제 라우팅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LR을 이용을 해서 이스트 웨스트 간의 라우팅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라우팅하는 속도는 라우팅의 어느 VM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라우팅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컨트롤 플랜에서 라우팅 정보를 만들고 호스트에 있는 DLR로 라우팅 정보를 내렸기 때문에 실제 라우팅은 호스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라우팅의 속도가 라인 레이트, 실제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진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스피드만큼 라우팅의 속도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우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로지컬 라우터를 썼을 때 이점이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 라우터 쓰시면 물리적인 라우터 썼을 때는 실제 물리적인 라우터를 경유함으로써 물리적인 라우터의 병목이 발생을 하거나 물리적인 라우터 위치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한계가 생기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로지컬 라우터를 이용을 하면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위치와 한계에 전혀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들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가장 최적화되는 환경은 이스트 웨스트, 즉 같은 VM들 간의 라우팅인 경우겠고요. 노스 웨스트 간의 라우팅 실제 DLR이 아닌 이제 엣지 서비스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도 라우팅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우터예요. 하드웨어 장비만 아닐 뿐이고 실제 라우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라우터라는 장비에서 하셨던 모든 기능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들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NSX는 OSPF, BGP, ISIS 이렇게 3가지 프로토콜들을 이제 서포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이어 기능입니다. 물리적인 파이어, 아무래도 물리적인 파이어 장비를 거쳐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거에 한계가 생겼냐면 이제 저희가 파이어의 정책에 적용되어지는 거 물리적인 호스트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호스트 박스 안에 있는 VM들에게 파이어 정책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VM들이 같은 호스트 박스 내에 있다면 호스트 외부를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방화벽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호스트 박스 안에 있는 하나의 VM이더라도 여러 가지 방화벽의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Distributed Firewall이라는 기능입니다. Distributed Firewall은 호스트의 파이어월 모듈 안에 내 호스트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의 모든 방화벽 정책들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호스트 내에 VM의 VNIC까지도 원하는 파일의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죠. 호스트 내에서 파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일의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호스트 박스 안에 있는 VM의 VNIC까지의 필요로 하는 버추얼 NIC까지도 하나의 파이어의 정책의 단위가 되실 수 있다. 이런 개념 우리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센트럴라이즈 퍼리시입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정책을 여러분들이 호스트에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서 하시게 되냐면 NSX 매니저라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책들을 만들게 되고요. 각 호스트들은 자기 위에 프로비저닝 되어진 VM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만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VM이 다른 호스트 박스로 넘어가더라도 그 VM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그대로 같이 일관성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센터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까지, 즉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시면 실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NSX는 제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VM의 VNIC까지 파일의 정책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VM이 이동성 다른 호스트 박스 넘어가더라도 그 VM에 적용되어진 정책이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각각의 VM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모든 정책들을 타사의 제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NSX의 파일의 기능을 통해서도 구성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가운데 그림이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NSX에서 제공하는 이 파일 기능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적용하는 파일이 소스 데스티네이션 프로토콜만 보고 걸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VM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설치되어진 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나는 뭔가 방화벽의 정책을 적용하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사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제공하는 타사의 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런 제품들과 서로 연동을 하셔서 그런 제품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값들도 NSX의 파이어에 같이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어드밴스한 파이어의 기능까지도 이제 NSX가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기존의 NSX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오른쪽 그림이 NSX 도입하고 나서의 그림이에요. 얼핏 보시면 달라진 건 없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SX를 여러분들이 기존 네트워크에 도입을 하시더라도 기존의 네트워크는 전혀 건들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VM들이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을 하시는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기존의 VM들 이 만약에 스위칭을 한다, 스위칭이 되실 거고요. 라우팅을 한다, 라우팅이 되셔야 되는 거죠. 라우팅을 하는 장비까지 패킷이 올라와서 라우팅이 돼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 VM들이 같은 호스트 박스에 있더라도 라우팅을 위해서는 라우팅을 수행하는 데이터 플레인의 장비까지 올라가서 라우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 네트워크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장비의 파이어 기능이나 로드 밸런서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실제 내 장비가 우리가 실제 도입하고 있는 이 장비가 파이어의 기능이 있는지 로드 밸런싱의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없다면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를 하시고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그림이 달라지실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는 물리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VM들이 이동을 했을 때 얘네들까지 같이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동을 했다면 이동이 되어진 환경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들이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림에서 NSX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달라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실제 어느 호스트 박스에 VM이 2개가 있습니다. 스위칭을 합니다. 그냥 내부에서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라우팅이 된대요. 내부에서 라우팅이 됩니다. 누가 라우팅을 할까요? 누가 라우팅을 할까요? 내 호스트 안에 있는 DLR 모듈이 갖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그냥 호스트에서 라우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우터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병목 없이 빠른 속도로 확장성 있게 다양한 네트워크의 서비스들을 제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파일 로드 밸런싱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파일의 기능들, 각 VM들이 배포되어진 호스트 쪽에 필요한 정책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VM들은 이미 각각의 파일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로드 밸런싱 같은 것들도 다 버추얼 머신 형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꼭 어떤 하드웨어 장비가 없어도 필요한 구간마다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장비 구매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NSX를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실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장비까지. 하지만 NSX를 도입하시면 이 모든 기능들이 이미 다 이 소프트웨어로 내부에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내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NSX에 대해서 간단하게지만 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이제 NSX가 어떤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NSX를 도입을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들을 간단하게지만 살펴보셨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